저는 현재 강한영어 수학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강민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일 끝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영종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치, 목동, 반포 이쪽에서 단과 수업을 쭉 진행을 해오다가 영종도에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내가 여기 터전을 잡아야겠다 하면서 학원을 내게 됐고요. 시작은 공부방으로 했는데 약 8개월 만에 원생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학원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제 소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영어 쪽에서만큼은 제가 잘 가르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매우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저 지난주에 사실 중2 아이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1 아니면 중3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 내신 준비는 수업과 문풀과 그리고 오답, 그리고 자체 제작 문제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시켜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시중에만 있는 문제들을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필기, 그리고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의 시험과 가장 가깝도록 문제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강한영어 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직독직계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내가 들었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바로 적용 연습을 시켜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오답 정리까지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만드는 문제 제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는 수학 선생님이 2분 계신데요. 일단 저희 수학 원장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초등학생 사고력부터 중학생들, 특히 수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치는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성적 향상을 올려준 많은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저학년부터 그다음에 중등 심화까지 과정을 지금 딱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수준에 맞춰서 코칭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중2인데 중1이 좀 잘 안 돼 있다, 중3인데 중1 과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희 박전 선생님 수업을 들으게 되면 수학을 확실하게 중학교 과정을 정리를 하고 고등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등부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고등부 선생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책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아주 세분화된 교재로 아이들이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평일에는 강의식 수업, 주말에는 코칭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따로 저희들한테 이따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영어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여기는 이제 많이 오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오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성적이 오르려면 학원, 집, 아이의 의지,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가 뭔가 떨어지게 된다면 점수 향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아이의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푸시를 좀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아이가 더 그 힘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지, 학원에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오르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의 간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원의 질 높은 퀄리티가 아이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적 향상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그냥
저희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대1로 상담을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따라오기 힘들다면 뭐가 힘든지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맞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오답을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 얘가 이걸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하긴 했나라는 것들을 이 오답 체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걸 또 일일이 책을 펴가지고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못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못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아이는 연락이 잘 안 오는데요, 엄청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별로 이렇게 지적할 게 없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를 넣은 이유는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나 내 친구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치동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영종도입니다.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종도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의 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중위권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대충 공부하면서 점수를 받아가고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하위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나는 쟤는 학원도 안 다니고 나는 다니고 있는데 나는 숙제를 했는데 라는 식으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제보다 나은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제 공부한 내용을 혹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명이지, 절대 주변 아이들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는 혹시 집에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크게 혼내주세요. 여기는 대치동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영어 성적을 대체 어떻게 제대로 올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단어, 구문, 문법, 독해가 다 조화를 이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서 뭔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분명 삑사리가 나게 되어요.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영어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부분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부분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 혹시 문법을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다못해 수학에서도 선생님 저 어디 삼각비 좀 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조금 안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당연히 빠지면 그 부분이 문제로 나갔을 때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나 첫 번째, 이게 언제부터 이런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어 외울 필요 없다. 글을 쭉 읽어가면서 뉘앙스를 파악해가면서 원어민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보고 가끔 상담하실 때 어머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 우리 아이를 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초등 저학년한테는 좋을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들어가게 되고 수능을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공부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특히 내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변형되고 그 단어의 그냥 뉘앙스가 아니라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틀리는 게 엄청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한글도 국어를 알아야 푸는데 영어가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단어 공부가 아니라 확실하게 단어 공부를 꼭 시켜주세요. 특히 중3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단어를 잘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직 하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단어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직독직해를 통한 확실한 구문학습이 필요한데 되게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의역을 많이 합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1번과 같은 맥락인데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막상 그 해석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자꾸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아는 줄 알았는데 한글로 써보니까 모르는 거죠. 꼭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혹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이한테 꼭 국어적으로 아래 한글로 써봐.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요약해봐 라는 걸 꼭 시켜주세요. 저희 학원 다니지 않더라도 이 공부 방법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 중상고 같은 경우에도 공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이 이제 절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지문을 다 변형하거든요. 요약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문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영작에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요지를 쓰지 못해요. 한글조차도. 그럼 그 한글로 쓰는 연습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이 영어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는 연습을 자꾸자꾸 하시면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친구들의 기본 기간을 봤을 때 약 1년 정도면 되게 빠르게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내신에서 가장 기본은 문법입니다. 문법. 이게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문법의 중요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 문법을 안 하는 친구들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문법을 못하면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을 못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제한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약 30~40%가 문법 문제로 연결되고 서술형조차도 문법을 못하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서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주세요. 특히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지 갑자기 어디서 수동태, 갑자기 어디서 관계사, 중구난방으로 배워버리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법을 배웠는데 배운 게 아닌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품사부터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비록 영어 강사지만 늘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아이가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면 영어를 그만두시고 국어학원을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은 문해력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글이 뭘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해석은 하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지, 주장, 제목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틀렸는데 요즘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요지, 주장, 제목을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국어 공부를 꼭 시켜주십시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앞서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매 시간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매 시간. 가끔 테스트 자체를 안 보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만의 어떤 의의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인풋만큼 중요한 게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 리뷰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학원이 리뷰 테스트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리뷰 테스트를 보는 학원으로 옮기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1:1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판서식 수업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제 앞에서 다들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 테스트도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1로 만나게 돼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즉 판서식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을 제가 코칭식 수업을 통해서 과외처럼 좀 디테일하게 보는 날이 수요일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있는 그 실력을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각 학교별 내신 분석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받아볼 수 없는 저희 학원만의 자료를 아이들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자료만 아이들한테 배부하지 않고 꼭 그 학교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약 70% 정도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 학생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의 리뷰, 학습태도, 숙제 결과를 전부 다 부모님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학원, 집, 아이의 이 3박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거의 끝부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의 끝부분인데 우리가 어려운 시험 만났을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멘탈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 아이들 점점 멘탈이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멘탈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많이 맞닥뜨리게 될 시험인데 시험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못 봤을 때 오는 좌절감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일단 지금 못 봤으면 이미 못 봤잖아요. 이미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못 봤다라는 것에 우울함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다음에 다가올 시험들을 망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국어를 망쳤다고 해서 수학도 망쳐버리고 영어까지 망쳐서 다 망쳐버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첫날 망쳤다고 해서 망했네 하고 쫙 망쳐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못 봤구나. 일단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채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하지 마라. 어쨌든 끝난 시험인데 채점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으니 일단은 두고 친구들이 말하는 길을 닫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점수도 묻지 않아요. 시험 끝나면 잘 봤니? 막 이러면서
중등한테는 하는데 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도 혹시 시험 중간 시험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점수를 묻지 말아주세요. 잘 봤니도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보고 있겠지. 내가 지금 이제 와서 뭘 말한다 한들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갑자기 전날 막 영어 벼락치기 한다고 100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애가 시험에 들어갔다면 아이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냥 보고 왔으면 파이팅, 힘내라 정도만 아이들한테 해주시고, 어떻게 잘 본 거야? 오늘 어땠어? 막 시험 어려웠어? 또 묻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힘듭니다. 정말로. 네,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아이들이니까 네, 아이들한테 그냥 멘탈적으로만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그냥 응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말은 못 봐도 괜찮아 정도로. 네, 끝나면 갑자기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못 봐도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보고 와라 라고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심신 변화에 네, 큰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멘탈 관리고, 그리고 제발 풀 수 없는 문제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해주세요. 네, 뭐 우리가 1년 전에 공부하고 있다면 다 해야겠지만 시험을 일주일, 하루 앞둔 마당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그걸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꾸 못 푸는 문제에 매달려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고 뒤에 거를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이거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 막 몇 분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시간 보니까 5분 남았는데 10문제 남아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절대로 풀 수 있는 것만 맞춰도 2, 3등급 나와요. 그걸 그래도 2, 3등급이 어디예요? 1등급 친구들은 일단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고, 우리가 이제 4등급, 그 아래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 내가 배운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자 한다면 등급이 한 단계는 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어려운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기.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한 나가, 열심히 여기 쓴 이유는 열심히 안 했으면 다 어려울 거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어렵다면 남들도 어려울 거니까 멘탈 흔들리지 마라 라는 걸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번 시험을 우리 잘 본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고1 학생들 중에 저 이번에 1등 나왔습니다. 네, 몇 개 안 틀렸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고1 첫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많이 뒤에 가서 팍 오르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하향성 그린 친구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은 꼭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못했다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잘 본 친구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잘 본 친구들이 이상을 어떻게 노력하는데요? 네, 눈을 떠 있는 시간에 공부만 하시면 돼요. 네, 눈 떠 있는 시간에 다른 짓 안 하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학교별 내신 결과를 가지고 온 거고요. 아직도 이제 연락이 없는 친구도 분명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잘 본 친구들이 참 많죠. 물론 못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못 본 친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따라온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다라는 거 한번 올려봤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 후기를 올려놓은 건데요. 너무 길잖아요.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많다 정도로만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내려놓는 스타일인데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네,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뒤에 많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일단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